안녕하세요. 치앙마이 한글학교 배정희쌤입니다. 2020년 4월 11일 토요일 치앙마이 한글학교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단원 예술로 여는 세상에서 두 번째 중단원인 상도입니다. 상도의 뜻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도리라는 뜻입니다. 먼저 교과서 130쪽을 펴주십시오. 학습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도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에 따라 등장인물을 평가할 수 있다. 근거를 들어가며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동화의 내용을 떠올리며 인물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노키오, 그 다음 배짱이, 토끼와 거북이, 혹부리 영감 이란 동화에 나오는 인물들이고요. 이 인물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겠나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피노키오는 말썽을 피우지만 끝내 사람으로 변해 할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배짱이 현재를 즐길 줄 안다. 자신의 취미를 사랑한다. 토끼와 거북. 거북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토끼를 이긴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하지만 잠든 토끼를 내버려 두고 혼자 경주에 임한 거북이는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하다. 혹부리 영감. 혹부리 영감이 평소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거짓말로 도깨비를 속인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부자 혹부리 영감도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것인데 지나치게 벌을 받은 것은 옳지 않다. 라는 식으로 인물에 대해 평가해 보았습니다. 상도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도의 내용을 가기 전에 어떠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인지 이 단원에서 알고 싶은 것을 교과서 130쪽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도에 나오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 소설 상도는 어떤 내용일까? 인물의 같은 행동도 대하는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소개입니다. 최인호. 서울 출생이고요. 1963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의 단편소설 벽구멍으로를 입선하고 196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편습환자가 당선되어 등단하였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별들의 고향, 잃어버린 왕국, 상도 등이 있습니다. 제재연구입니다. 상도의 갈래는 현대 소설, 그리고 장편 소설, 역사 소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인 임상옥이라는 사람은 실제 존재했던 유명한 무역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 글의 성격은 역사적, 교훈적, 서사적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혜를 발휘하는 임상옥의 행적. 주제는 주인공 임사공의 삶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지혜와 성질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특징으로는 역사적 인물의 삶을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허구로 창작하였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가 속도감 있게 전개됩니다. 인물 간의 갈등이 명료하여 이야기에 긴장감이 실리고 있고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통해 독자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조상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단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이 내용을 교과서 131쪽 상단 부분에 깔끔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셨나요? 자, 다음은 내용 구조도입니다. 이 소설은 총 5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시작하기 전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시작됩니다. 131쪽 처음 시작부터
10번째 줄까지의 내용입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는 아버지가 실족사하면서 가족을 돌봐야 함은 물론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임상옥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상도의 발달입니다. 발달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상도의 소설은 장편 소설이고 교과서에 담겨 있는 내용은 이 전체 소설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단 부분은 131쪽, 131쪽 11번째 줄부터 시작됩니다. 그 내용은 아버지가 빚을 진 상점에 점원으로 들어가 품삯도 없이 일해야 했으나 불평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임상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32쪽 두 번째 줄까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전개는 132쪽 세 번째 줄부터 시작됩니다. 일하는 상점에 산삼을 팔러 온 노인에게 당장 산삼을 구입하려는 주인 홍득주를 만류하고 산삼이 가짜임을 밝혀내는 임상옥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132쪽 세 번째 줄에서 133쪽 25번째 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입니다. 위기는 26째 줄부터입니다. 133쪽 산삼을 도라지로 바꿔놓은 뒤에 정화의 인삼 고사를 인용하며 분기탱천한 노인과 당당하게 맞서 결국 산삼이 가짜임을 고백받는 임상옥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점원의 입장에서 귀한 산삼을 두 동강 낸 그 임상옥의 모습을 통해서 이 임상옥이 과연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라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결정은 136쪽입니다. 136쪽 16번째 줄부터입니다. 홍득주에게 홍삼 밀무역을 위한 연경행을 제안받고 고민 끝에 연경에 다녀오기로 결심하는 임상옥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결말은 140쪽입니다. 결정 부분은 139쪽까지고요. 네, 결말 부분은 140쪽입니다. 홍삼 밀무역에 성공하고 돌아오면 독립시켜 주겠다는 홍득주의 약속에 감사 인사를 하고 연경으로 떠나는 임상옥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교과서에 나오는 상도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임상옥의 주요 행적에 대해서 행적을 알아봄으로써 이 소설의 이 교과서에 나온 소설의 전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실족사로 어려운 현실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임상옥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상점에 노인이 팔려는 산삼의 진위를 감정해서 가짜임을 발견합니다. 그 가짜임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인이 가져온 산삼을 두 용광 내어 도라지로 바꿉니다. 정화의 인삼 고사를 이용해 노인에게 인삼이 가짜임을 고백받고 또한 임상옥의 신뢰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홍득주의 제안을 받아들여 연경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주인공 임상옥의 주요 행적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교과서에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서에는 임상옥, 그리고 홍득주, 그리고 노인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이들의 행동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상옥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실하고 신중하고 단호하고 친화력이 있고 치밀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 홍득주는 임상옥의 능력을 일찌감치 알아봄으로써 안목이 있고 하지만 성급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세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진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의 성격은 욕심이 있고 하지만 솔직하고 화통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들은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낱개 질문들을 통해서 낱개 질문에 우리가 답을 적어봄으로써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쪽에 있는 날개 질문입니다. 점원 생활을 하는 임상옥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네, 고통스럽고 암담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진 빚으로 인해서 임상옥은 점원 생활을 하지만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빚이 너무나 커서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할지 끝이 보이지 않은 그 날들을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암담했을 것입니다. 132쪽에 임상옥이 홍두깨를 잡아 끈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노인이 가져온 산삼의 진위를 판단한 후에 구입을 결정하라는 조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홍두깨는 성격이 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가져온 산삼을 보자마자 이것은 웬 떡이야 하면서 그것을 바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자, 임상옥이 하려는 일은 무엇일까요? 133쪽에 있습니다. 바로 노인에게 이 산삼이 가짜라는 것을 자백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이것은 가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정화의 산삼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 정화의 인삼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노인에게 직접 자백을 받으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34쪽에 노인이 분기탱천. 분기탱천은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격렬하게 복받쳐 오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의 산삼을 사지도 않으면서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동강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135쪽에 덩화의 인삼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내용으로 보아서 노인의 태도로 보아 남을 속이고 인삼을 팔려다가 낭패를 본 이야기일 것이다. 실제로 정화의 인삼에 대한 이야기가 135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홍독주가 임상옥을 눈여겨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136쪽입니다. 자, 인삼을 보는 눈이 탁월하고 천부적인 장사꾼 기질을 지녔기 때문에 눈을 여겨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임상옥을 자기의 가게에 계속 데리고 있으면 자신에게 큰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38쪽에 홍독주는 임상옥에게 어떤 기회를 주려고 했을까요? 자, 장사꾼으로서의 소질을 마음껏 펼칠 만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자, 임상옥이 홍독주의 제안을 받아들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품삯도 없이 평생 점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내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이 내용은 홍덕주가 임상옥에게 연경에 가서 홍삼 밀무역을 해보라고 권유하고 또한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마도 연경에 임상옥이 연경에 가서 홍삼 밀무역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아서 임상옥의 그런 장사꾼으로서의 소질을 보았을 때 크게 성공해서 더욱더 홍덕주에게 신임을 얻게 되고 또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과 결혼을 해서 대일 사이가 되고 장사꾼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날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잘 적어주시고 이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각 모으기입니다. 생각 모으기도 앞에서 한번 했던 건데 우리 임상옥의 행적을 한번 따라가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 그림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임상옥의 행적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옥이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고 홍덕주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임상옥과 이를 유심히 지켜보는 홍독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임상옥이 홍독주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있을까요? 네. 노인이 찾아와 산삼을 팔려고 하고 임상옥은 산삼의 진위를 가려보겠다고 홍독주를 말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임상옥이 네, 산삼을 두 동강 내는 장면입니다. 임상옥은 산삼이 가짜임을 알아내고 이에 산삼을 두 동강 내어 뿌리 부분을 도라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네 번째 그림은 네, 노인이 손가락질을 하며 임상옥을 혼내고 있습니다. 노인은 산삼이 상한 것을 보고 화를 내고 임상옥은 정화의 인삼고사를 인용해 노인에게 산삼이 가짜임을 자백하게 합니다. 마지막 그림은 임상옥이 주인 홍독주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연경에 다녀오라는 홍독주의 제안을 받아들여 연경으로 떠나기 전에 네,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임상옥의 행적을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들을 토대로 임상옥에 대한 평가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이죠. 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이 많았지만 그런 현실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점이 훌륭하다. 영리하고 재치있게 간짜 인사 산삼을 밝혀낸 것이 대단하다. 홍삼 밀무역이 어려운 일인 것을 알지만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도전 의식을 높이 살만하다. 글자를 익혀두고 장사를 두루 공부하는 임상옥은 미래 설계 의지가 투철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임상옥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 내용을 교과서 141쪽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42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노인과 홍독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삼을 팔려고 했던 노인의 행동을 평가해보고 비판할 점이 있는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행동입니다. 가짜 산삼을 진짜로 속여 이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인물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 1. 노인은 자신의 양심을 속였으므로 어떻게 될까요? 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네, 10만이 산에서 산삼을 캐는 사람들입니다. 10만이는 산삼을 캐서 내다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산삼에 대해 정직하게 말해야 하겠죠. 절터 우물에서 발견한 가짜 산삼을 진짜 산삼으로 속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또한 이거를 사는 사람에게는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것은 10만이로서의 양심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평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인의 행동 덕에 임상옥의 재주가 어떻게 되었죠? 네, 주인 홍독주에게 드러나게 되었죠. 네, 그 근거로는 임상옥은 현재 가난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홍독주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노인의 행동 덕에 홍독주에게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임상옥의 입장에서는 이 노인의 행동이 고마운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생각 펼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43쪽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과 작가의 초점, 최인호 작가의 초점을 맞추어 상도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내용들을 교과서 143쪽에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셨나요? 네, 그러면 자, 두 번째 작품을 쓴 작가의 말을 참고하여 이 작품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작가님의 말입니다. 어찌 뜻없는 길이 있겠는가?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조상 중에 존경받을 수 있는 임상옥이라는 상불이 있고 임상옥을 본받아 조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가는데 이 소설이 작은 씨앗이라도 되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어찌 값없는 길이겠는가. 자, 이 작가의 말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작품의 의미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작가는 큰 상인이 된 임상옥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역사적 인물의 삶을 현대 소설에서 새롭게 보여주는 것은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이익에 눈이 멀어 상도를 어기는 사람들에게 임상옥의 가치를 알리고 본받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생각해 라고 우리는 작품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입니다. 그러셨나요? 네. 여기까지 하고 과제물은 교과서에 여러분이 기록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중단원 우리 옛 그림 감상을 하겠습니다. 수업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꼭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면 이 수업 내용이 훨씬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